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코스피가 3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3천을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는 겁니다. 왜? 경제하면 보수인데, 왜 이제는 그런 효과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흔히 이제 이 이재명을 한국의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그 유명한 포퓰리스트 겸 그 독재자, 그 차베스와 이제 비견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하고 베네수엘라가 다른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 망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 이 생산량, 그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겁니다. 석유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 생산을 했죠. 요즘은 석유 생산도 잘 안 돼요. 나라가 붕괴되니까 석유 생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다 떠났다 그러죠, 거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기업. 베네수엘라의 기업하고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많아요. 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인데요. 근데 베네수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는 석유 관련 기업들 외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저는 좌파 정부, 포퓰리즘을 펼치는 정부가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정부가 들어서도 나라가 폭삭 망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팩트예요. 이유는 바로 그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 경제가 확 올라가고 정부가 깽판 친다 그래서 경제가 확 나빠지고 그렇게 되긴 힘들어요. 폭은 있죠. 약간 좋아지고 약간 나빠지는 것은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결국은 이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쭉 보더라도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이 한 십수년을 보더라도요. 경제를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 있다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났고요. 그래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푸시해주고 지원해주고 각종 규제 풀어주고 이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직접 정부가 나서서 뭐 기술을 개발을 할 겁니까? 뭐 제품을 개발할 겁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 경제를 완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 역할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기업이 지금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좌익 정부,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 이 정부를 뭐 두둔한다거나 긍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요, 한마디로 이제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만 안정되면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기업을 만든 원동력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간과하고 요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역사 인식, 국민적 인식들이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를 신화적 경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 경제는요. 박정희 대통령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 경제 발전 자체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5.16으로 인해서 그전의 대한민국과 그 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 의식조차도 완전히 개몽이 됐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 의식을 바꾼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미션입니까? 그걸 해낸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 경제 그리고 이 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3천 찍는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이제 국민들은 그 봐라 말이야. 경제는 보수라더니 보수 뭐 별 것 없네. 윤석열 별 것 없네. 이재명이 최고구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가 노력한다 그래서 경제가 확 좋아지고 정부가 깽판 친다 그래서 경제가 확 나빠지는 그런 나라가 이미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만 안정되면 뭔가 여야가 오손도손 이렇게 협력해서 정치하게 되면 무조건 경제는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1%, 2% 성장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3%, 4%대가 가능하다고 봐요. 무조건 정치 안정만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그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우파도 이제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줄기차게 실형만 외쳤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줄기차게 중도만 외쳤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재판 중단, 단 이유 논리 상세히 설명했다. 이재명 혹은 개딸들이 예전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떠들었던 게요. 자기들이 트럼프하고 가장 코드가 잘 맞는다. 환상의 하모니가 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유튜브 방송만, 우파 유튜브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 그런 글도 여러 번 읽어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거지. 똑같이. 물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숫자도 많고요. 규모도 큽니다. 질도 나쁘고. 자,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동병상련이다. 대통령이 되면요. 사법 리스크로 공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재명이 스타일이 트럼프하고는 딱 맞더라는 거지. 장사꾼인데 여기도 장사꾼 기질이 있다라는 거지. 이재명도. 그래서 서로 받아치면서 딜치기에 가장 좋은 상대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겠죠. 자, 미국도 대통령 재판 중단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 따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재판 한 개만큼은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대북 송금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요, 국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엔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만큼은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니까 여론입니다. 여론 지지율에서 이재명에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 스타로 일단 내세워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 비교해보고요. 우위에 설 수 있는 인물이라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청렴성. 털어도 먼지 없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지금 털어서 먼지 있는 사람 나가면 저 개딸들의 행태를 볼 때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저들의 이제 공작이랄까 그런 신상 틀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붕괴됩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틀릴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서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자, 이런 이야기들. 이것 또한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상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트럼프와 이재명과 트럼프 간에 이런 사법 리스크 공조 비슷한 게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정도로 세상이 지금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놈도 좋다. 흔히 나쁜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살짝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다. 이런 어떤 그 조사도 있더라고, 과거에는. 그냥 착하기만 하는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가 좋다. 이런 거죠. 그 매력적인 나쁜 남자. 글쎄, 이재명이 설마 그런 식의 인물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김부선이가 그런 말 했었죠. 홍준표가 이재명을 막 공격했을 때, 지난 그 경선 때 말이죠.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마구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편력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거든요. 총각 행세했던 그런 이야기를 갖고 공격했을 때, 김부선이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홍준표 같은 것은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받는다 이렇더라고요. 이재명은 매력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재명이라는 인간은요, 보면 볼수록 참 묘합니다. 흔히 마키아벨리즘 이런 게 있죠. 그야말로 이거는 권력자가 혹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공법, 정도, 깨끗함, 그리고 이 공명정대, 정의로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바사바 야비한 어떤 행동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칙 비슷한 그런 걸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걸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게 흑술이죠. 흑술. 후흑술이라 그러죠. 후흑술. 그 후흑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거에 있어서 예전부터 이재명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 흑술입니다. 후흑술. 대한민국에서 후흑술이 뛰어났던 인물, 글쎄 누가 있습니까? 저는 볼 때 박정희 대통령도 뛰어났다고 봅니다. 분명히 좋은 점도 많은 분이지만 권력을 운용할 줄 아는 능력, 그건 좀 타고나야 되거든요. 기질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그게 가능했던 인물,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도 그거 소위 이제 후흑술의 대가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후흑술에 뛰어났던 얼굴이 두껍고 면후 심흑이거든요. 얼굴 두껍고 그러니까 뻔뻔하죠. 그리고 그리고 심흑입니다. 마음은 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기술을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흑술의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완전체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간단한 사람 나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을 같이 흑술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이 나가면 안 되고, 그거 비대칭 전략이라 그러죠. 이재명이 워낙 이렇게 어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부패,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 이런 것들을 가득하잖아요. 그 반대적 인물이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말 몇 마디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재인도요. 어떤 면에서는 흑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흑술이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 거의 전무해요, 사실은. 그게 있었다 그러면요. 반대파를 저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파하고는 만나지 않았고 조금 덜했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아예 그냥 뭐 만난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 그런데 진짜 흑수라는 사람들은 그 5월 동주라는 그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서로 그냥 와신 상담하면서 이렇게 만나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쇼하는 거죠. 쇼통이라 그러죠. 쇼통. 그런 걸 잘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꾸미는 거죠. 자, 제가 뭐 이야기가 조금 어긋나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이재명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사람을 지금은 이 간판 스타로 내세워야 된다. 3대 특검에 떨고 있는 야당, 친윤계는 전화번호도 바꿨다. 자, 이렇기 때문에 친윤이 지금 이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 친윤은 이제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윤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적 표현이 됐습니다. 흘러간 물이 됐을 겁니다. 윤신당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 지지자들이 윤어게인 신당을 만든다 그러죠. 과연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또 한번 기대는 해보고요. 황교안 신당이 또 생겼고요. 그건 부정선거를 이제 이렇게 축으로 한 그런 신당이 되겠죠. 그 밖에 자유통일당, 뭐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등등 여러 당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거기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국민적 세를 결집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민주당 대 여기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당 이 두 당의 양대 정당이 이제 거의 95%를 가져가는 그 구조입니다. 가끔씩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두 당이 45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도 이번에도 대선에서 50대 50이 나왔거든요. 이준석이를 보수로 본다 그러면 거의 50대 50이에요. 해볼만 합니다. 앞으로 이 여론 정탈전입니다. 여론 싸움에서 이겨서 지방선거에서만 이기면요 이재명을 5년 임기 못 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뭐 방법식은 글쎄요, 뭐 하늘이 결정하겠지만 국민들이 할 일이 이제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수, 우파, 애국, 자유 이쪽 진영은요 중심이 되는 세력을 축으로 뭉쳐줘야 됩니다. 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그래서 저는 지금 군소 이제 우파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라고 약간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거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지율이 만일에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지율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1%급에서 놀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요 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어떤 뭐 마음, 노력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풍찬 노숙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 특검의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하더군요. 뭐 전대미문이다 할 정도로 뭐 거대한 규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원되는 검사만 해도 120명입니다. 120명. 이들이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최혜병 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건, 그리고 이제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란 특검인데요. 아마 샅샅이 다 털겠죠. 자, 이런 시간을 이제 견디면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제 결론 냅니다. 지지율 대결입니다. 지지율에서 이기면은 지지 않습니다. 지지율에서 이기면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러면요 모든 판을 다시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립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파들은요, 저기 특히 이제 광장 중심 아스팔트 우파 그리고 우파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 이제 세계관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가 한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국민 1%가 보통 한 40만 되거든요. 한 200만 정도 숫자가 된다고 봐요, 여기가. 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형 언론 미디어를 동원해야 됩니다.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협조 없으면은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이런 대형 언론을 계속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선일보조차도 지금 넘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조선일보가 아직 버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고 정년퇴직한 이정훈 기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아 중앙 다 넘어갔대요. 조선일보 하나 딱 남았다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죽이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폐간한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잘 버틸 겁니다. 거기서 버티도록 해줘야 되고요. KBS, MBC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기대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SBS가 그나마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대형 언론이 하나 둘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듣기 싫으시죠? 이런 말 하면 조선일보조차도 아웃이잖아요. 이쪽 이제 아스팔트 그리고 우파 유튜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조차도 지금 아웃시켜 놓으면은 진짜 뭐 여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때는 적폐청산이었죠. 지금 국가 대청소라는 개념을 갖고 그 타이틀을 갖고 지금 대청소할 대상을 지금 선정하고 있던데 조선일보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볼 때는요 가장 눈에 가시가 조선일보 1번이죠, 1번. 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도 조선일보가 더 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안티 조선일보, 노무현 때부터 조선일보하고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쪽 좌익들은. 우파들도 싫어하지만 좌익들은 더 싫어해요, 조선일보를. 제가 조선일보하고 뭐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객관적 이야기가 없이 그냥 우리 그냥 불끈불끈하는 이 힘만으로 얼마 안 되는 요 힘만으로 어떻게 싸움을 한다. 이거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장사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 이긴다. 뭐 끝났다 분위기로 그냥 몰아갈 겁니다.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자제를 하고 있다. 비교적 팩트 중심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